여러분, 혹시 밤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겪는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건강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수면 관리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피곤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심지어 치매나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잠을 잘 못 잔다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 그리고 몸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3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하루하루 실천할수록 점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분들이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이 얕아지면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고 심장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러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실 수 있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째 단계인 몸의 리듬 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낮과 밤을 구분하면서 일정한 주기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차 약해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가 지면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낮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생성이 활발해지고 밤에 잠들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20분만 햇볕을 쬐어도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햇볕을 쬐면 몸의 시계가 정확히 맞춰져 밤에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또한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회복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제를 쓰지 않고도 같은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반복한 것만으로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의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입니다. 잠자기 전에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보리차 같은 음료를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뿐 아니라 활동량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되어 잠이 더 안 올 수 있으니 오후 늦게보다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져서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깊게 호흡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10분씩 명상을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면 시간이 길고 깊은 잠을 자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걱정이 많을 때는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기록하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어두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져서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세 단계 방법을 통해 수면을 관리하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 전체가 달라집니다. 낮에 기운이 생기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면역력이 강해져 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이 맑아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수면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달라집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잠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을 줄이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오히려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잠을 줄여 얻은 시간보다 잃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잠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낮에 움직임이 부족하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러라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정도 걷는 습관만으로도 불면증 증상이 크게 완화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몸의 피로를 만들어서 잠을 잘 오게 하는 것뿐 아니라 뇌 속의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훨씬 깊은 잠을 자게 만듭니다. 또한 잠자리 환경을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이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을 어둡게 하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취침 직전에 보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면에 드는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차라리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더워도 잠에서 자주 깨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수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정도입니다. 또 공기가 건조하면 코와 목이 불편해져 깊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낮잠 습관입니다. 낮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은 몸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악순환이 생깁니다. 실제로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분들이 불면증을 더 많이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낮잠은 짧고 가볍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세의 박영자 씨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에 누워도 2~3시간 동안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여러 번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꾼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20분씩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둘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차분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2달 만에 그녀는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낮에도 활력이 생겨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법들은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뇌의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생활 습관 교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심각한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우울증, 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만 한다고 당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훨씬 잘 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은 절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숙면을 통해 더 활기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7시간 전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다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처럼 푹 잤다는 느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면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술은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고 잠이 들면 처음에는 쉽게 잠들 수 있지만 밤새 여러 번 깨게 되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을 위해 술을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음주를 통해 수면을 해결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한 불면증과 낮 동안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침대의 용도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면 뇌가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닌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어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침대에 누웠는데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졸음이 올 때 다시 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반복하면 뇌가 침대를 잠드는 곳으로 다시 학습하게 되어 훨씬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발의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서서히 낮추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둘째, 잠자리에서 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 향은 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불안을 줄이고 숙면을 돕습니다. 셋째,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강한 운동은 피해야 하며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0세 이순자 씨는 수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이 듣지 않아 더 강한 약을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침실 조명을 낮추고 침대에서는 책을 읽지 않고 오직 수면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줄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점차 약을 의존하지 않고도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을 거의 끊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고 있으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은 수면을 돕고 어떤 음식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를 불편하게 만들어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 과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취침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나 따뜻한 차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45분 더 길고 깊은 수면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 낮 동안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잠자리는 어떠셨나요? 혹시 TV를 켜둔 채로 잠들지는 않았나요? 저녁 늦게 과식을 하지 않으셨나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는 않았나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을 찾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다. 혹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겠다. 이런 단순한 약속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면 관리의 세 번째 핵심인 마음의 안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마음속의 긴장과 불안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자녀, 경제적 문제 같은 걱정이 많아지면서 침대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쉽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고 뇌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특히 내쉬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하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실제로 불안 증세가 심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10분간의 복식 호흡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0% 이상 빠르게 잠들었고 깊은 수면 단계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눈을 감고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15분씩 명상을 실천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불면증 증상이 현저히 줄었고 수면제 사용량도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간단히 명상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음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음악은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도 소리,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 시간이 길고 수면의 질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음악의 볼륨을 아주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틀면 오히려 뇌가 자극을 받아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마치 배경처럼 은은하게 흐르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작은 노트에 걱정되는 일이나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글로 적어두면 뇌가 이제는 잊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자기 전에 할 일을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5분 이상 빨리 잠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걱정거리를 적은 사람들은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72세 김정자 씨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매일 밤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노트에 걱정되는 일을 적는 습관을 들였는데 놀랍게도 2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머릿속이 비워져서 침대에 눕자마자 눈이 감긴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불면증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의 리듬을 맞추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 세 단계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를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햇볕을 쬐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잠들기 전에는 호흡법이나 명상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한다면 단 한 달만 해도 숙면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한 몇 주 이상 반복해야 몸과 뇌가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이어가야 합니다. 조금씩 변화를 기록하면서 실천하면 동기부여도 더 커집니다. 오늘 잠이 조금 더 빨리 왔다. 어제보다 2번 덜 깼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꾸준히 실천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낮 동안의 활력, 건강, 심지어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